일단 자, 포커스가 재미, 그 다음에 동기부여, 그 다음에 학습력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저희는 프로킹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터 플로어를 안 따랐고 사실 저희는 트랜스퍼를 했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트랜스퍼 하시는 원장님들 계시겠지만 그 반대 급부여부가 우리 컨텐츠 비용 4만 원에 해서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70분으로 늘려드리고 자, 교실 35분, 그다음에 랩신 35분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근데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초등부는 일단 선생님들 텐션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선생님들 이렇게 쳐주고 있으면 아이들은 진짜 에너지가 되게 많이 넘치는데 그 에너지를 감당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텐션이 높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개인 지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그냥 브루킹 수업으로 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반원 들어갈 때 저희가 잡아야 되는 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뭔가 내가 오늘 포커스를 뭘 가져갈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preposition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치사 파트.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제일 처음 제가 가져가는 수업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웜업 수업을 잡아줘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Hello guys! Okay, so it's a lovely day. Everybody stand up! Guys, stand up! Okay, so today we learn about the prepositions. Okay, so repeat after me. Look at me. 애들은 처음에 이렇게 하면 잘 안 하죠. 그래도 선생님이 신나면 따라해요. Everybody, okay, 따라하세요. 앞에, in front, 뒤에, behind, 찔러, 옆에, next, 아래, under, 위에, on, 안에, in, 사이에, between. 이걸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을 하시고요. 챈트잖아요.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챈트를 오케이, 신장 앉아주세요. 네, 지금 그 묵묵히 따라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럼 그 아이들한테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무조건 약간 안 하는 아이 있으면 누구 깨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초등부는 무조건 깨우셔야 돼요. 요즘에는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멍 때리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랑 같이 먼저 일찍 만나면 그걸 다 깨워줄 수가 있는데 중학교 때나 5, 6학년 때 오면은 그거 깨우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려요. 진짜로.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산만한 아이들, 뭐한 아이들은 인물을 주시면 돼요. You are leader in your group 하면서 이렇게 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저는 3일차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처음에 챈트송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익혀주고 그 다음에 그날 제가 시연을 할 때에는 Hey guys! Where am I? I am? That's right. 이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칠판에 일단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서 뭐 접하고 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다 같이 이렇게 습득이 되는 아이고 영유아 때 배운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 영어 이렇게 좀 적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그리고 뭐 지금 GK 요 5 단계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Where am I? I am next to the chair, right? Where am I? Yes, you are behind the chair. That's right. Am I in front of the chair? No, I am behind the chair.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럼 이게 1일차가 되잖아요. 1일차에는 아이들 같이 일어나서 얘네들은 listening. 제가 말을 하면 그 행동을 하게끔. 그래서 인지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2일차 때는 어떻게 하냐면 괜찮겠어요.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갈게요. 그러면 2일차 때는 이거를 리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저 같으면 팀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8명 기본 수업으로 들어가고요. 적은 팀은 6명. 그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짝수로 다 좀 그 반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2팀으로 나누든가 2팀으로 나눠서 이 아이들이 그걸 갖다 이제 게임으로 할 수 있게끔 돌려주는데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이들끼리 해서 뭉쳐서 자, make a big circle. 빅 서클 한 다음에 그걸 갖다 게임으로 다 해서 제가 명령하는 대로 바로 맞추는 팀들 있잖아요. Everybody is on the chair. Yeah, so okay. Everybody is under the desk. 엄청 신나요, 애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또 다시 3일차 게임 들어갈게요. 3일차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팀을 2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밖으로 내보내세요. 네. 그리고 애들이 요 팀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모형을 만든 거예요. 한 친구는
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친구는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구 친구는 뒤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팀에서 아무도 못 보게 하고 한 아이만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30초면 30초, 뭐 40초면 40초. 그럼 아이가 보고 이기겠죠. 그럼 이 애들 다 흩어져요. 그리고 다 불러오게 해서 Hey! 얘가 설명하는 거예요. Eugene is 그럼 애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Eugene chair on 이렇게 해요. 그럼 뒤집어 주세요. 선생님 그때 Eugene is on the chair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에 그 아이가 유진이 가서 앉을 거예요. 그럼 또 다음에 누구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면 또 그 아이 하겠죠. 그럼 마지막 또 하겠죠. 그럼 이제 물어봐요. Is that right? 그럼 이제 저쪽 팀이 동의를 하는데 우기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뭐 괜찮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그거 빨리빨리 해야 돼요. 못했어. 그럼 어쨌든 페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재밌는 게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정말 되도 않는 걸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프레포지션을 쓰거든요. 그럼 얘네가 말을 갖다가 퍼펙트하게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초등부는 각 점에 들어갈 때 에너지를 빼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집중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 에너지를 빼주기 위해서 앞에 10분이 재미있으면 뒤에 60분도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 집에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앞에, 뒤에 이거를 해요. 왜냐면 챈트라서 노래라서. 그럼 엄마들은 와서 영화관 보냈더니 애가 선생님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감동받았어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될 수 있게끔 흥에 나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인트로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웜업으로 에너지를 빼주시고 난 다음에 교재 라인 갔어요. 목이 지난주까지 중학교 2학년 애들이랑 싸우느라고. Hey guys, look at this text. Everybody read this one. 소리 내서 읽으시는 거예요. 소리 내서 했다고 치고 소리 내서 읽었어요. 이제 everybody 다 소리 내서 했어요. everybody close your book.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애들 읽었죠? 그럼 선생님이 이거 맞죠? 그래서 Hey, so on the text, where is our nest? 물어볼 거예요. 그럼 걔 중에 한 명 정도는 하도 처음에 애들 당황해요. 질문 나올 줄 몰랐거든. 난 소리 내서 읽었는데. 그럼 아무도 대답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죠, 다시. 그래서 open your book. I will give you guys 2 minutes. Everybody read carefully to memorize in your mind.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제 애들 다시 이제는 정독을 하겠죠. 왜 선생님이 질문할 거 아니까. 그럼 다시 open your book. 하고 나서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막 Where is our nest? 그러면은 behind the museum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make a perfect sentence. 애들은 문장을 생각해서 하려고 하고 이수로 받을지 뭘로 받을지 생각을 해서 이거를 라인을 갖다 읽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는 다시 한번 오픈 유어 북 해주시고 단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한글로 정리해주세요. 같이 읽으면서 따라하고 almost 거의 뭐 in front of 뭐 앞에 restaurant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차에는 우리 애들이 중등부 가면 제일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영풀이 못하죠. 영영풀이 많이 틀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이 영어를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다른 책에 보면 데피니션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 제가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그걸 갖다가 애들 영영풀이 힘들 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어로 게임을 내라고 했거든요. 한국어로다 내가 이거 하면은 영어로다 맞추게끔 해라 라고 해서 그걸 웜업으로 잡아라 그랬더니 어느 반에 들었더니 애들이 너무 잘하길래 그냥 영어로 해봤어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갖다 이렇게 보시고 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뒤에 문제 푸는 거는 사실 그냥 슥슥슥 푸는 거지 이 교재를 갖다가 계속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거다는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체크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월급 좀 보여주시겠어요? 재미없으세요? 네, 저도 지금 갈 거예요. 네, 금방 끝납니다. 월크북 갖다가 하라는 걸 몰라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거를 레귤러로 해야 되냐, 뭐 그룹핑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조금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단어 확인했잖아요. 저는 월크북에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라면 이 첫 번째 단어 우리 아까 단어 했잖아요. 요거 한 3분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쓰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단어를 되게 빨리 외우거든요. 그리고 저는 네가 영어 발음을 알아야 단어를 외우는 거다. 읽고
눈이잖아요. 눈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desk 할 때 내 머릿속에 desk는 애들 영어는 써요. 중요한 건 뭐죠? 한국어 못 써요. 그쵸? desk 책상 소리 내서 천천히 student 학생 이렇게 보게끔 그리고 나서 가리고 한 번 읽고 가리고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찍게끔 리마인드 하게끔 이렇게 해주셔서 이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럼 저는 그냥 사실은 이런 정도면 한글 때 쓰고 첫째 날 올려주시겠어요? 올리세요. 좋네요. 2개 지나갔죠? 이게 여기까지가 첫째 날 잠깐 다음 올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저쪽에서 단계에서 왔던 거잖아요. 이런 거는 웜업 잡으실 때 로봇 게임 하시면 되죠. You are my brother 하면서 행동하게끔 그래서 요거 해주실 때 그럼 애들은 이거를 갖다가 쓸 수 있어. 테스트 저는 워크북은 테스트 용지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한 뭐 2분 3분에 걸쳐서 넘겨보세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얘들 이거 문장 요 정도 되면은 계속해서 발화가 됐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 이제 이것도 테스트 위에 이렇게 영접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지금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런지 너무 안타까운 게 좀 부족해. 네, 그래서 왜냐면 저는 직원이 뭐냐면 너가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해라. 이거는 한국식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갖다가 그 영어식으로 써줘요. 그 옆에다 실수를 했다지만 우리는 주가 아니잖아요. 실수를 만들었다, 가로치고 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주어가 없어. 그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애들은 나중에 주어 동사를 못 찾기 때문에 고등부, 중등부 가서 문제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써주면 애들이 그거 지우지 말라 그래요. 선생님 그거 지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주어한 다음에 우리 어순 반대잖아요. 이 스트럭처가 아이들이 이해가 되면 발화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스트럭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면 무조건 암기가 되잖아요. 그게 좀 저는 가장 창피해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저는 되게 소도시 아주 작은 도시 인구 3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들 노인이시고 작년에 아기가 70명 정도밖에 안 태어나서 뭐 우리는 소멸한다. 그런데 저는 영어는 안 소멸한다. 왜? 나는 내리든지 위로 올리든지 나이를 그러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쓸 거니까. 나는 괜찮아. 니들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끔 접할 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스트럭처 구조가 바로 잡혔다는 거를 알면 바로 금방 해요. 애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5분 안에서 야 너 영작해봐서 문장 길이서는 못해요. 제가 구조 가르쳐주면 자기가 하고도 놀라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또 해석도 편해지는 거고 중등, 고등까지 다 같이 갈 수가 있는 거라서 이게 좀 직역을 써주는 연습을 선생님들도 전치사도 빠뜨리지 말고 우리 전치사의 개념은 한 번에 for에 대한 거, 뭐 위하여, 향하여 뭐 한 번에 가르쳐주는 게 나중에 아이들이 편취해서 쓰기 가장 좋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가 하나 시험 문제를 틀렸는데 1점이 까였대요. 그래서 뭐가 전치사가 틀렸다는데 뭐 틀렸니 했더니 be busy with를 be busy for로 쓴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왜 for로 썼겠어요? 난 뭐뭐 때문에 바빴어. 그럼 for가 때문에가 있으니까 이건 한국식 개념이잖아요. 너는 그건 한국식 생각이지. 얘네는 be busy with 가지고 바꾼 거지. 이게 전환이 돼야 아이가 영어로다 발화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다 이렇게 뭐 아이들이 성적은 다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이렇게 회화를 잘할 수 있는 뭐 엄청나게 그렇게 크게 잘하지는 않지만 시골이지만 다른 데 도시에 갔었을 때 오, 너 어디서 왔니? 라는 얘기는 들을 정도로 제가 시켜서는 내보내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학원은 재밌어야 되고 초등부는 그리고 선생님들 텐션이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애들이 팀워크가 되면 더 좋다. 왜? 우리 아이들의 미션을 갖다가 저는 팀한테 반 주거든요. 야, 뭐 해? 그러면 얘네가 그럼 어디서 연습하냐면 학교에서 연습해요. 학교에서 연습을 하는데 쟤네 뭐야? 그리고 다른 학원 안 가요. 그 연습한다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쟤는 어디 다니는데? 공터야. 그래서 저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광고는 누가? 아이와 엄마가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년도 예약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